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심하게 준비하는 남자 오세준 보험 설계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 시리즈로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표적항암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표적항암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최근에 이제 암 치료 트렌드라고 들었습니다. 이 표적항암제가 보험회사에 막 본격적으로 막 얘기 나오고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한 5, 6년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 표적항암제는 옛날부터 좀 있었던 거고 요즘에는 면역항암제, 호르몬 항암제로 좀 많이 넘어온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표적항암제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다 보니까 네네. 부작용이 많이 없는 암 치료. 표적항암제는 말 그대로 군인으로 좀 따지면 저격수다. 특정 암세포를 딱 저격하는 저격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던 화학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수류탄을 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군과 적군이 같이 있는 곳에 수류탄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아군도 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제를 맞게 되면은 부작용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고 막 토하신다든지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신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작용을 암세포만 공격함으로써 어떻게 했다? 부작용을 많이 줄이고 암세포를 좀 확실하게 죽이는데 업그레이드를 한 항암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표적항암제 담보는 어떤 담보일까요?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은 이제 병원에서 이 표적항암제를 투약을 했을 때, 치료를 받았을 때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10년 갱신으로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특정 몇 군데 회사에서만 요거를 좀 비갱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단위로 보통 많이 들어가는데, 많게는 1억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적게는 5천에서 7천 이렇게 가입이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적항암제 담보 같은 경우에 왜 가입을 좀 해야 될까요? 요즘 그걸로 많이 치료하는데 네네. 없으면 치료 비용이 높아서? 그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 암 치료 중에 급여 치료는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결국엔 어디다? 비급여와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표적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까 저는 이 비급여를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로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 제가 어머니 치료를 따라다니면서 경험해 본 바, 이게 치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표적항암제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어떻게 된다? 병원비가 점점 누적이 되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표적항암 담보가 있으면 좋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표적항암제를 쓰실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표적항암제 1을 쓰다가 2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 2가 아직 나라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비급여로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약을 쓰려면 본인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표적항암제 담보가 꼭 필수적으로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표적항암제 그러면은 무조건 다 비급여만 있을까요? 표적항암제라는 게 워낙 효과가 좋은 약물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약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은 이거를 급여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산정특례를 받아가지고 5%만 부담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방암에서 퍼제타라든지 허셉틴이라든지 이런 약물들이 이제 급여로 좀 들어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혜택을 받고 좀 저렴하게 맞았는데, 이게 혜택이 들어오는 데까지, 효과가 입증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좋은 약물들이 비급여로 남아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항암 치료의 효과가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달려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피디님, 그러면 항암 치료 받을 때 급여로 된 표적 치료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암세포도 모양이 각기 다른 거 아시나요? 호피디님이랑 저랑 성격이 다르듯이 암세포도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 모양으로 생긴 암세포에 쓰이는 표적항암제와 B 모양으로 생긴 암세포에 쓰이는 표적항암제가 각각 다르다. 근데 같은 유방암이라도 내가 A세포의 모양일지 B세포의 모양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 표적항암제가 급여가 될지 비급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길게 좀 투병하시는 어머니를 따라서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몇 개 정도의 표적 항암제를 썼을까요, 오피디님?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면은 한 지금 약이 7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요? 암세포가 새로운 게 발견돼서. 그거보다는 많이 맞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성. 맷집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죠. 암세포도 표적항암제 공격을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도 맷집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이상 표적항암제가 듣질 않습니다. 그럼 이 암세포를 줄이고 최대한 증식하지 못하게 억제하고 또는 사멸을 시켜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암세포의 그 약이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세고 변형된 약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 7, 8가지 정도의 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세틴, 허제타, 캐사일라, 그리고 최근에 나왔다고는 엔허투, 그리고 예전에 급여화되는 젬시스라든지 최근에 또 약이 한 번 또 변경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걸로만 7, 8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항암제를 어떤 약을 얼만큼 길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비급여 항목, 특히나 표적항암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암 시리즈 마지막 영상인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표적항암제와 그리고 비급여 관련된 치료를 적절하게 섞어서 가성비 있게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플랜들을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